인간은 때때로 너무 빡빡한 일상보다는 조금은 헐렁한 여유를 원하기도 한다. 그 여유를 만끽하기 위해 일부러 여행을 가기도 하지 않는가. 조선시대 가장 빡빡한 인생을 살았던 조선 왕들, 그들 역시 인생에 여유를 두기를 원했다. 그 결과가 바로 창덕궁이다. 창덕궁은 본래 경복궁의 이궁으로 지어진 궁궐이다. 이궁이란 나라의 전쟁이나 재난 혹은 임금의 지방 출타로 인해 공식 궁궐에 머물지 못할 때 머무는 궁을 뜻한다. 창덕궁 역시 그런 궁이었다. 경복궁의 동쪽에 있다 하여 창경궁과 함께 동궐로 불리기도 했지만 창덕궁은 조선 임금들이 가장 사랑하고 애착을 가진 궁으로 유명하다. 많은 임금들이 정궁인 경복궁보다 창덕궁에서 생활하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런 생활을 하기도 했다. 조선 임금들이 창덕궁을 유달리 좋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창덕궁을 한번 찾아보면 저절로 알게 된다. 효율적으로 일하기 편하게 빡빡한 동선을 꾸며놓은 경복궁에 반해 창덕궁 곳곳에는 아름다운 경관과 어울리는 정자가 여기저기 놓여있다. 일을 하러 가는 와중에도 잠깐의 여유와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구조였던 것이다. 경복궁은 중국식 예법을 따라 되도록 평평한 땅에 대칭으로 건물을 지어놓았다. 하지만 창덕궁은 조선식대로 짓는다. 자연을 최대한 변형시키지 않고 그 안에 건물을 얹혀놓는 식으로 건물을 배치한 것이다. 조선의 임금들이 창덕궁에서 발견한 여유는 이런 자연스러움에서 파생된 것이 아닐까? 창덕궁에는 한국의 유일한 궁궐 후원이 있다. 또한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인지 다른 궁궐에 비해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도 했다. 많은 사랑을 받은 창덕궁이지만 그 안에도 애환의 역사는 살아있다. 애초에 창덕궁은 태종이 형제들의 혈향이 남아있는 경복궁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이유에서 만들어졌다. 그 이후 왕의 명령에 따라 건축이 진행되었지만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많은 부분이 불탔고 소실되었다. 이궁이지만 300여 년이 넘게 정궁으로 기능해온 창덕궁. 여유와 자연의 냄새가 가득한 이곳에서 왕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정무를 펼쳐나갔을까? 창덕궁은 크게 외전과 내전으로 구분된다. 공식적인 업무를 처리하던 곳을 외전이라 하고 왕과 왕족들의 개인적인 공간을 내전이라고 한다. 모든 건물들이 북악산의 매봉을 따라 언덕 위에 자연스럽게 얹혀져 있다.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은 현존하는 궁궐 정문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으로 보물 제383호로 지정되어 있다. 큰 덕은 백성들을 가르치어 감화시킴을 도탑게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돈화문은 궁궐의 정문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특이하게도 창덕궁의 서남쪽 모서리에 위치해 있다. 산자락에 위치한 창덕궁의 지리적 특수성 때문인데 이로 인해 주 건물인 인정전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돈화문을 지나서도 2번 정도 꺾는 수고를 겪어야 한다. 궁궐임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하기에 화려하게 장식된 돈화문 2층 문로에는 본래 종과 북이 있어 시각을 알려주고는 했으나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돈화문은 상징적인 문으로 큰 행사나 임금의 출입을 있을 때만 그 무거운 엉덩이를 들어 올렸었다. 때문에 평소에는 남쪽에 있는 금호문이나 북쪽에 있는 경추문을 사용했다. 맑고 바른 마음으로 나랏일을 살피라는 의미를 지닌 금천 위에는 돌로 된 반원형의 다리가 있다. 보물 제1762호로 지정되어 있는 금천교인데 현존하는 궁궐한 돌다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금천교를 지나 진선문을 들어서면 궁궐 마당으로서는 불가사의한 공간인 인정전 외행랑 뜰이 등장한다. 반듯하고 깔끔해야 할 궁궐 마당이 사다리꼴 모양을 이루고 있다. 북쪽으로는 인정전과 연결되고 동쪽으로는 궁궐 깊숙한 영역과 연결되는 중요한 공간이지만 전체적인 모양이 비대칭을 이루고 있다. 건물의 주변 지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형에 건물을 맞추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다리꼴 모양의 마당 북쪽에는 인정문이 있다. 정면 3칸,
측면 두 칸의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는 문으로 이름 그대로 인정전의 대문 역할을 하고 있는 문이다. 통상적으로 임금이 세상을 뜨고 엿새가 되는 날 세자가 왕위에 올랐는데 인정문에서 왕들의 즉위식이 많이 열렸다고 한다. 연산군, 효종, 현종, 숙종, 영조, 순조, 철종, 고종이 이곳에서 즉위식을 치렀다. 인정문 앞에서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무거운 책무를 받아든 세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슬퍼할 시간도 없이 정무에 힘써야 했던 왕들의 책임이 서글프게 다가온다. 창덕궁의 주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정전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거대한 규모로 지어진 건물로 밖에서 보면 2층이지만 내부는 천장이 높은 1층 건물이다. 왕의 즉위식이나 신하들의 할례, 외국사신들의 접견 등 국가 주요 행사가 행해졌던 인정전은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무척 화려하고 크게 지어져 있다. 앞마당에는 근정전과 마찬가지로 품계석이 세워져 있어 동쪽에는 문관이, 서쪽에는 무관이 중앙을 향해 도열하고는 했다. 인정전 월대를 오르는 계단에는 답도라는 장식이 새겨져 있는데 구름 속을 나는 봉황 한 쌍이 새겨져 있다. 용상 뒤에도 1월 오봉도라는 병풍도가 둘러져 있어 왕의 권위와 힘을 나타내고 있다. 세자 책봉, 문과 시험 등등 다양한 방도로 활용되었던 인정전이지만 역사 속 비극을 면하지는 못했다. 임진왜란과 화재로 3번이나 잿더미로 변했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앞마당의 박석이 철거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인정전 동쪽에 위치한 선정전은 임금의 일상적인 직무 공간으로 쓰인 공간으로 신하들과 나랏일을 의논하고 학문을 토론하기도 한 공간이다. 인정전과 같이 의식을 위한 공간을 정전이라고 한다면 선정전처럼 일상 업무를 위한 공간은 편전이라고 하였다. 업무를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인정전보다는 건물이나 마당의 규모가 작다. 정치를 널리 베푼다는 뜻을 담고 있는 선정전은 특이하게도 파란색 기와로 이루어져 있다. 현존하는 궁궐의 전각 중에 유일하게 남은 청기와 건물이라고 한다. 왕의 이동이 용이하게 인정전으로 연결되는 복도가 붙어 있다. 본 건물 좌우에는 우사와 당호라는 건물이 붙어 있는데 조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하는 사관이 머물던 곳이다. 본래는 선정전을 승정원, 궁방, 소주방 등등의 건물이 에워싸고 있어야 하나 현재는 모두 사라지고 빈 땅으로만 남아있다. 세월과 역사의 무상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돈화문에서 선정전까지가 외전이라고 한다면 희정당부터는 왕과 왕실의 개인적 공간인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다. 희정당은 조선 초에는 왕의 개인 처소에 불과했으나 후기로 가면서 점차 편전의 성격을 띠게 된다. 선정전보다는 한결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정무에 임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희정당이었던 것이다. 희정당은 3차례 화재로 불탔고 4번째 복원할 때는 경복궁의 강령전을 옮겨와 건축했다. 당시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 내부에는 서양식 가구가 많이 놓여져 있다고 한다. 희정당의 특이한 점은 포치형 돌출 현관이다. 우리나라 전통 건물에서 자주 나타나는 누마루 형태와 유사하지만 약간 서구화된 부분도 찾아볼 수 있다. 희정당에서 선평문을 지나면 창덕궁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한 건물이자 은밀하고 신비한 공간인 대조전이 등장한다. 왕비의 생활 공간이자 임금과 왕비의 침전이었던 대조전은 외부와 철저하게 단절된 공간이었다. 대통을 이을 세자와 공주를 낳고 길러야 했던 공간인 만큼 궁궐 안에서도 철저하게 보호하고 소중히 했던 것이다. 대조전의 중앙마루를 중심으로 왕비의 침전인 서운돌과 임금의 침전인 동운돌로 나뉘어진다. 대조전에 크게 만든다는 뜻은 대통을 이을 세자를 큰 그릇으로 만들어야 국가와 백성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한다. 철저한 보호가 이루어졌던 공간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창덕궁에서 가장 많이 화재에 불탔던 건물이고 1910년에는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리기도 한 비운의 건물이기도 하다. 1917년 불에 타자
경복궁의 교태전을 옮겨다 지었다. 혼란이 극에 달한 조선말, 대조전에 머물던 왕비와 세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덩치 큰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한 조선의 미래를 그리지 않았을까? 덩치 큰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한 조선의 미래. 넓은 마당이 어쩐지 한스럽게 느껴진다. 창덕궁의 동쪽 끝, 풍광이 수려한 곳, 이곳에 낙선제를 비롯한 석복헌, 수강제가 있다. 이 소박한 건물들을 모두 합쳐 낙선제 일대라고 부르고 있다. 낙선제는 본래 헌종이 후궁이었던 경빈 김씨를 위하여 마련한 공간이었다. 소박하고 정갈한 이 공간에서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를 바란 헌종의 마음이 남아있는 공간이 낙선제인 것이다. 서쪽에 있는 낙선제는 선한 일을 즐겨 한다는 뜻이고, 동쪽에 있는 석복헌은 복을 준다는 뜻으로 후사를 기원하는 의미이다. 안정과 여유를 바랬던 헌종의 뜻이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다. 보통 낙선제에는 임금이, 석복헌에는 왕비가, 수강제에는 대비가 거쳐 있는데 효율을 중시했던 헌종이 세운 건물답게 외관보다는 기능과 생활 방식의 편의를 고려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낙선제에는 서글픈 인연이 여럿 얽혀 있다. 마지막 황후인 윤황후뿐만 아니라 덕혜옹주, 이방자 여사, 그리고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도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이다. 창덕궁에서 가장 도드라지고 아름다운 곳은 단연코 후원이다. 금원 혹은 비원이라고 불리며 출입을 통제했던 후원의 경치는 경무에 지친 임금들의 마음의 휴식처였던 셈이다. 후원 영역은 창덕궁을 설계했던 태종이 마련한 것으로 수많은 전각과 연못, 수백 종의 나무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6만여 평에 이르는 거대한 공간에 조성된 왕의 산책길, 그것이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 비원인 것이다. 비원 중 으뜸은 부용지이다. 후원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곳으로 언덕 아래 조성된 연못과 2개의 기둥이 연못에 들어가 세워진 부용종의 모습은 절로 탄성이 나올 만큼 아름답다. 부용지 북쪽에는 선비를 닮은 연못과 정자가 있다. 숙종이 내 연꽃을 사랑함은 더러운 곳에 처하여도 맑고 깨끗하여 은연히 군자의 덕을 지녔기 때문이다라며 이름 붙인 애련지와 애련정이다. 애련지를 뒤로 하고 남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순조가 사대부의 집이 궁금하여 짓게 했다는 연경당이 나온다. 조선시대 양반집을 본떠 지은 건물들로 훗날 순조와 왕비가 이곳에 머물며 손님을 맞기도 했다. 창덕궁에서 마지막으로 지어진 곳인 존덕정은 울창한 숲속에 고즈넉한 멋을 그대로 간직한 채 조성되어 있다. 이중지붕의 육각형 모양의 천장에는 왕을 뜻하는 청룡과 황룡의 그림이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다. 후원에서 가장 소박한 공간인 옥류천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가지붕으로 꾸며진 청의정이 있다. 이 공간은 왕이 농사일을 직접 체험해보고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만든 공간으로 백성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아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창덕궁은 경복궁과 달리 왕을 위한 공간이 무척이나 많이 마련되어 있다. 경복궁이 일을 위한 사무실 같은 느낌이었다면 창덕궁은 일과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랄까. 많은 왕들이 창덕궁을 그토록 마음에 들어한 이유도 곳곳에 배어있는 여유와 풍류 때문일 것이다. 경무로 지친 왕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던 안식처, 그것이 바로 창덕궁의 정체가 아닐까.